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윈32 API를 공부한 내용을 처음 이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윈32 API를 이용을 해서 최종적으로 간단한 게임 정도 만들어 보는 것까지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첫날 공부한 내용을 어, 한번 공유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일단은 시작을 하면은 이렇게 지금 현재 만들어 놓은 것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화면이 구현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화면이 구현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이거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엔트리 포인트라고 해가지고 원래 이제 콘솔 C++ 콘솔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메인 함수가 이제 엔트리 포인트였잖아요. 즉 프로그램을 실행하면은 항상 시작되는 시작점이 존재를 해야 됐는데 여기서는 이제 이 API 엔트리라는 희한한 키워드를 이렇게 반환 타입과 함수명 사이에 가지고 있는 이 win main이라는 함수에서 이제 시작이 되고요. 이 함수 안에 있는 이 내용들이 이제 실행이 되면서 화면이 띄워지고 그 안에 있는 이벤트들을 이제 체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하나하나 좀 보게 되면은 일단은 여기서 메인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H가 붙은 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핸들러 인스턴스라고 해가지고 이 프로그램에 대한 핸들러 인스턴스를 이제 운영체제가 넣어주게 되고요. 그래가지고 이 안에서 이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 발생하는 핸들러 관련한 이벤트들, 즉 커널을 통해 하는 이벤트들은 이 들어온 H 인스턴스를 이용을 해서 진행을 한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조금 이제 알고 있고 이 메시지 루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윈도우 운영 체제가 메시지 기반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이 화면 안에서 어떤 이벤트가 발생을 하거나 뭔가 클릭이라거나 이런 식으로 뭔가 이벤트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이 화면을 여기에다가 그려내야 되고 그 이벤트가 메시지 형태로 이제 메시지 형태로 반환이 된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이 get 메시지에서 스레드를 잡고 있다. 이벤트가 들어올 때까지 잡고 있다가 만약에 어떤 뭐 키를 눌렀다던가 마우스로 클릭을 했다던가 뭔가 이벤트가 발생을 하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트루 펄스에서 트루를 반환을 하게 되고 이 트루를 반환한 게 이제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동작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메시지 기반으로 동작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레지스터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이 처음 시작할 때 이제 어, 초기화되어야 되는 그런 내가 실행해야 되는 윈도우 창에 대한 정보들을 이렇게 들어가 보면 여기가 구조체인데 이 구조체 안에 있는 이 정보들을 초기화를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여기죠. 이 정보들을 초기화를 진행을 해서 최종적으로는 윈도우 레지스터에 이제 등록을 하게 되고요. 이 정보들이 윈도우 레지스터에 초기에 등록이 되고 이게 이제 그 제가 띄우는 창에 대한 정보입니다. 이 창에 대한 정보 지금 이제 메뉴바가 여기 보면 없는데 이 메뉴바를 제가 이제 널로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여기 있는 메뉴바가 생성이 안 된 거고요. 간단한 예시로 이렇게 커서를 한번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커서가 지금 IDC 에로우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되게 뭐가 많습니다. 여기서 뭐가 많은데 제가 뭐 크로스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로스로 바꿔보면은 지금 현재 이 창에서 아까 에로우였는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크로스로 바뀐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창에서만 이렇게 바뀌죠. 네, 여기선 또 이렇게 길다란 모양, 여긴 또 에로우 이런 식으로 가다가 여기선 크로스 이렇게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인스턴스를 초기화하는 곳이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윈도우 인스턴스를 초기화하고 크리트 윈도우 여기서 이제 반환되는 값이 윈도우 핸들러 여기서 크리트 윈도우에서 이제 이 인스턴스를 넘기고 그 다음에 이 창에 대한 정보 뭐 오버랩드 윈도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 어디에다가 얼만큼 사이즈로 출력을 할 것인지에 대한 정보들을 이제 여기다가 이제 핸들러 객체를 반환을 해가지고 윈도우 핸들러를 반환을 해가지고 이제 이 윈도우 핸들러를 가지고 쇼 윈도우 한 다음에
이제 업데이트 윈도우 해가지고 윈도우를 그려내는 처음에 그 윈도우를 그려내는 작업을 이 이닛 인스턴스에서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윈도우 프로시저 윈도우 프로시저라는 곳에서 이제 이벤트가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이벤트를 기반으로 이제 핸들러를 생성하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여기서 이제 이 메시지를 기반으로 이제 실제적인 행동들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곳이 이제 이곳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콜백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정확히 뭐냐면은 이쪽으로 들어가면 함수 호출 규약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콜백으로 타입 디파인 돼 있는 게 이제 std 콜이라는 건데, 얘하고 이제 함수의 그런 뭐랄까 호출 규약을 정의를 해놓은 대표적인 두 개의 이제 호출 규약입니다. std 콜하고 cdecl이라는 이제 함수 호출 규약인데, cdecl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은, cdecl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러니까 함수 호출 규약이 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호출 규약 같은 경우에는 호출하는 함수와 피호출 함수, 즉 호출 당하는 함수가 이제 함수의 실행이 다 끝나고 이 함수를 누가 어떤 방식으로 정리할 것인지, 즉 사용한 스택 포인트를 어떻게 되돌려 놓을 것인지에 대한 규약을 정해 놓은 게 함수 호출 규약이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cdecl이라는 함수 호출 규약은 C 언어에서 많이 사용되는 함수 호출 규약이고, 호출한 함수에서 따로 코드를 만들어서 이제 함수 호출을 위해서 사용한 그 스택 포인트를 제거하는 그런 작업을 진행하는 게 이제 cdecl이라는 함수 호출 규약이고요. 이 호출 규약 같은 경우의 특징은 호출한 함수에서 스택 포인트를 정리한다라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함수를 호출하려면은 스택에 이제 호출 콜 명령어 전에다가 이제 그 호출하는 함수의 매개 변수와 리턴 주소를 다시 이제 콜백 주소를 기입을 해놓습니다. 스택 영역에다 기입을 해놓고, 그리고 이제 그 위에다가 이제 호출하는 함수의 베이스 포인터를 잡아놓고 이제 함수 호출을 하고 이제 실행을 하게 됐는데, 이제 함수 호출이 다 끝나고 호출된 함수가 이제 종료가 되면은 값을 이제 EAX에 저장을 해놓거나 뭐 값이 없으면 없는 대로 이제 EBP 즉 베이스 포인트를 팝을 한 다음에 리턴 콜백한 그 주소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이때 콜백한 주소에 돌아왔는데 그 밑에 이제 함수를 호출할 때 사용했던 매개 변수들이 있잖아요. 그 매개 변수들이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로 다른 함수가 호출이 되어버리면은 그 공간 자체는 계속해서 사용되지 않지만 차지하고 있는 공간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수를 호출할 때 매개 변수를 저장을 해뒀던 그 공간을 어떻게 누가 지울 것인가에 대한 게 함수 호출 규약인데, cdecl 같은 경우에는 호출자 함수에서 리턴이 된 다음에 콜백이 되고, 거기서 이제 따로 이제 그 ESP 즉 스택 포인트에다가 매개 변수의 크기만큼, 매개 변수로 할당한 스택 메모리의 크기만큼 더해줘서, 결국엔 더해주든 빼주든 어쨌든 작업을 진행을 해서 그만큼을 삭제를 하고 사용하지 않는 유효하지 않은 공간으로 만들어 두는 게 이제 cdecl 방식이고요. std 콜 같은 경우에는 호출한 함수가 아닌 호출된 함수에서 마지막으로 EBP 팝을 한 다음에 리턴해서 함수를 완전히 종료하기 직전에 미리 자신의 매개 변수의 크기를 파악을 해서 ESP를 되돌려 놓는, 즉 매개 변수의 공간을 유휴 공간으로 만들어 놓는 그런 방식을 사용하는 게 std 콜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Win32 API에서는 std 콜 방식을 많이 사용을 하고요. 기본적으로 이런 명시가 없으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함수명 앞에, 그리고 이렇게 반환 타입 뒤에 반환 타입 뒤에 이제 이렇게 사이에 명시가 없으면은 기본적으로는 CDECL 방식으로 이제 동작을 하게 되고, 특수한 경우 꼭 만약에 내가 필요하다 그런 식으로 동작하는 게 아니라 이미 매개 변수가 얼마나 들어올지 알고 있고, 내가 호출됐을 때 나를 호출하기 위해서 사용된 공간을 내가 지우고 함수를 종료하겠다. 즉 콜백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가 이게 순차적으로 실행되는 게 아니라 이벤트가 들어왔을 때 실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들어왔을 때 실행되고 종료되는 것까지 완벽하게 마무리를 해야 된다고 하면은 이렇게 std 콜 방식을 이용을 해서 진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std 콜 방식은 호출된 함수에서 자신의 함수 실행을 종료하기 직전에 자신의 매개 변수 크기만큼 할당된 영역을 ESP를 되돌려 놓은 다음에 종료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콜백 같은 경우에는 콜백일 때는 이런 식으로 이제 이 키워드를 통해서 함수 출격을 변경을 해주고 콜백이라고 또 명시를 해주려고 이렇게 타입 디파인을 걸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윈도우 프로시저를 통해서 이제 메시지를 전달받게 되는데요. 이 전달받은 메시지를 이 안에서 이제 나눠가지고 스위치 케이스 분기를 통해서 어떤 메시지인지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게 아마 unsigned int 값으로 메시지가 들어오고 unsigned int면 0부터 42억까지의 값이겠죠. 그리고 여기서 이 메시지들이 각각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이 type define 된 거에 들어가 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다 값이 매겨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런 고정값들이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사용한 거는 이제 WM 윈도우 마우스 L 버튼 즉 왼쪽 버튼 다운, 왼쪽 버튼 클릭 시에 이벤트가 발생을 하면은 이제 메시지에서 해당 이 0201이니까 0x면은 16진수죠. 16진수로 이거면 513이네요. 즉 513이라는 unsigned int 정수값이 여기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여기 들어오게 되고 어디냐 메시지에 들어오게 되고 들어와서 이제 이건 제가 만든 구조체인데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게 되면은 처음에 이제 왼쪽 버튼 클릭 시에는 이 x하고 y 값이 각각 이제 이 값으로 초기화가 되게 되는데 이 L파람 이 값이 뭐냐면은 L파람 같은 경우에는 마우스 이벤트가 발생했을 당시에 마우스 이벤트가 발생하면은 32비트 정수값에 상위 하위 16비트로 나눠져서 해당 좌표가 표시되게 됩니다. 즉 무슨 말이냐라고 하면은 클릭했을 때 이게 601, 295 이렇게 바뀌는 게 보이죠. 그리고 또 이쪽을 좀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1 이런 식으로 보이죠. X5, Y1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뭐 여기를 클릭하면은 X12, Y536 이런 식으로 이제 좌표 값을 세팅을 해주는데 X 같은 경우에는 32비트 중에서 하위 32비트를 이제 X 값으로 가지고 Y 같은 경우에는 하위 16비트, 상위 16비트를 각각 XY 값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즉 변수 하나, 즉 32비트를 각각 16비트 쪽에서 이렇게 값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쪽 하위 16비트를 얻기 위해서는 비트 연산 중에서 AND 연산을 통해서 이렇게 0000 FFFF를 AND 연산 해줬고요. 이렇게 되면은 상위 16비트가 전부 날아가게 됩니다. 왜냐면은 AND 연산인데 상위 8비트, 그러니까 이제 상위 8비트, 16비트. 그쵸. 이게 총 32비트인데, 여기서 16비트는 이제 1111, 1111로 이제 연산을 해줘가지고, 하위 16비트가 만약에 1이 있으면 1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0 같은 경우에는 0으로 바뀌기 때문에 하위 16비트는 유지가 되지만 이렇게 0000으로 상위 16비트로 해주면은 1이든 0이든 모두 0이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상위 16비트는 모두 0이 되고 하위 16비트 값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위 16비트 값만 남겨둔 채에 X에다가 그 값을 넣어주게 되었고요. X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돌리고 있는 게 32비트 운영체제로 돌리고 있기 때문에 32비트로 돌리고 있기 때문에 X 값 같은 경우에도 롱으로 되어 있고 롱은 이제 32비트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typediff 롱해서 32비트 나타내게 되었고요. 그리고 y도 이제 같은데 이제 상위 16비트 값만 남겨놔야 됩니다. 하지만 여기다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이렇게 할 수 없는 이유는 이렇게 해버리면은 하위 16비트가 그대로 0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상위 16비트 총 32비트를 기준으로 값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위에 있는 값이 이상하게 변해버리겠죠. 즉 32비트 상위 16비트만 살려놓는 게 아니라 상위 16비트와 하위 모두 0비트로 이루어진 어떤 값이 여기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큰 값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는 없고 이렇게 비트 쉬프트 연산을 통해서 16으로 나눠준 겁니다. 즉 2의 제곱수로 나눠주거나 빠르게 나누거나 빠르게 곱하는 게 이제 이 비트 쉬프트 연산인데, 이 16을 오른쪽으로 밀어줌으로써 하위 16비트가 그대로 밀려나고 상위 16비트가 하위 16비트 자리로 오게 되면서 상위 16비트는 모두 0으로 채워지죠.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상위 16비트 값만 남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 값을 이제 y에다 대입을 해줘서 상위 16비트 값, 하위 16비트 값을 이렇게 서로 이용을 하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x, y 값을 초기를 해줍니다. 이게 L 버튼을 눌렀을 때입니다. L 버튼을 그러니까 왼쪽 버튼을 클릭을 했을 때입니다. 그리고 마우스를 움직일 때마다 엔드 좌표를 이렇게 찍어주고, 이렇게 invalid rect라는 함수를 또 이제 호출을 계속해서 해주게 되는데, 이건 이제 마우스 움직일 때마다 이제 이런 진행이 되는 겁니다. 움직일 때마다 이제 엔드 좌표를 XY 좌표를 찍어주고, 이게 이제 사각형을 그리려고 이렇게 진행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얘를 호출해주면은 여기서 이제 이 화면을 그리는 WM 페인트 이 메시지가 이제 실행이 되게 됩니다. 이게 계속 실행이 되게 되고, 이 invalid rect가 이제 마지막 값이 true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갱신되면서 실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면을 그리는 걸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계속 깜빡이는 걸 볼 수가 있죠. 이게 계속 갱신되면서 제가 여기 찍었죠. 여기 찍으니까 X 나왔습니다. 찍은 상태로 움직이니까 계속 갱신되면서 이게 사각형이 그려지는 걸 볼 수가 있죠. 왜냐면은 얘가 호출하는 이 WM 페인트 쪽에서 이제 이 작업들이 계속해서 매번 진행이 되는 겁니다. 매번 이제 마우스를 움직일 때마다 진행이 되고, 결과적으로 사각형이 그려지는 이유는 여기를 타게 되면서 X와 Y 점 좌표는 같은데, 즉 내가 처음 왼쪽 마우스로 찍은 곳은 같은데 이제 이걸 움직이면서 엔드 X와 엔드 Y 값이 달라지기 때문에 사각형이 계속 그려지고 있는 거지만 연속적으로 드래그하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새로 그려지고 있는 거지만 드래그하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겁니다. 저는 처음에 여기를 찍었고 이 지점을 계속 유지하면서 시작점은 변하지 않습니다. 시작점은 변하지 않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갱신을 하면서 진행이 되게 되는 겁니다. 하고 이제 마우스를 뗐을 때가 이제 여기죠. 이제 마우스 업, L 버튼 업, 즉 왼쪽 마우스를 뗄 때엔 이제 이걸 출력을 해주면서 결과적으로 얘를 펄스로 바꿔주면은 이제 여기서 얘가 펄스가 되기 때문에 이걸 타지 않고 나머지 일을 실행을 합니다. 그래서 떼면은 사각형이 사라진다. 이렇게 떼면은 사각형이 사라진다까지 구현을 해봤습니다. 이거 역시 뭐 제가 혼자 한 건 아니고요. 유튜브에 괜찮은 강의가 있어서 그 강의를 보고 진행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강의를 보고 진행을 했고, 네, 이렇게 이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마지막으로 WM 키 다운인데, 이제 이 전에 이게 하나 더 이 안에 있죠. 그러니까 키 다운 안에 어떤 키를 눌렀는지, 즉 키를 눌렀는데 우리가 동시에 이 키를 누른다고 하더라도 결국에 메시지 Q에는 우리가 누른 키들이 모두 순서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빨리 입력된 순서대로 이제 나가기 때문에 Q에다가 저장을 해 놓는 건데, 그 중에서 이제 키가 눌렸을 때 체크하는 키가 눌렸을 때 이제 그쵸, 이 값이 들어오겠죠. 이거는 잠시만, 12비트면은 48, 12. 그럼 이게 12승인데 이게 12승 값이네요. 이게 12승 값이 켜져 있네요. 이게 12승 값이 켜져 있고, 이게 12승 값이 켜져 있고, 그 다음에 이 정수 값이 들어왔을 때는 256? 이 16 진수면은 4, 8, 12, 16. 4개의 16
16비트 4비트. 아, 4비트니까 하나에 4비트니까 1바이트 1.5바이트면 12비트면은 12, 16. 오케이, first key down. 16진수 하나에 4비트. 16진수 두 개면 1바이트. 12비트. 1바이트, 2바이트 값이니까. 헷갈렸네요. 그리고 어쨌든 여기 키가 들어오면은 이 중에서 이제 W 파람에 이제 어떤 값이 들어와 있는지가 이제 보이고, 여기서 이제 W 알아올 수 있고, 이제 1B 이 정수값이 들어오게 된 겁니다. 이 정수값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이게 이제 ESC 키인데, 이제 ESC 키를 누르면은 윈도우 창이 종료되도록 또 한번 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여기서 이제 ESC를 누르면 화면이 종료가 되는 식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리는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페인트 스트럭트 해가지고 이 페인트 스트럭트의 포인터를 이제 넘기게 되면은 HDC라는 이제 그 핸들러, 이게 뭐라 그랬는데, 핸들러 객체를 이렇게 반환을 하게 되는데, 이게 가보시면 이제 핸들러입니다. 핸들러라고 하면은 아까 위에서 설명드렸듯이 그 이제 커널 오브젝트로 이제 해서 이제 그 화면에 그려내거나 어떤 커널을 이용한 작업을 진행할 수 있는 객체인데, 이제 이렇게 핸들러 오브젝트가 반환이 되고 이 HDC를 모두 이렇게 넘겨주면서, 한마디로 이 HDC는 도화지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텍스트를 그리고 싶으면은 HDC를 넘겨주고 좌표를 설정을 해준 다음에 텍스트를 출력을 하면은 결과적으로 이 텍스트가 윈30이라는 텍스트가 이렇게 출력이 되게 되고요. 이런 식으로 텍스트가 출력이 되죠, 좌표대로. 그리고 렉탱글, 즉 사각형을 그리고 싶으면 여기 사각형 그려진 여기 이제 사각형이 그려진 걸 볼 수가 있고요. 이게 라인을 그리는 것도 있습니다. 라인을 그리면 처음에는 이제 50 x 300이면 한 여기입니다. 시작점을 찍어주고, 왜냐면은 선 자체가 점과 점의 연결이기 때문에 move to EX, 즉 시작점을 찍어줍니다. 점을 찍어준 거고, 그리고 이제 line to 함수를 통해서 점을 하나 더 찍어주면은 이제 그 점과 점 사이를 이제 잇는 선이 하나 생성이 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똑같이 50 좌표로 잡아줬고 400, 즉 300보다 100만큼 더 떨어진 y좌표가 100만큼 더 아래로 간 지점에다가 찍어준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50 x 300이고 여기가 50 x 400 지점이라서 이 선의 길이는 100만큼, 픽셀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100만큼 이제 길이가 돼 있다, 길이가 100이다라고 알 수 있는 거고요. 여기서 line to 함수를 한 번 더 써주면은 위에 있는 마지막 지점이고 시작점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시작점을 기준으로 연결이 쭉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그 한 번 더 찍은 점까지 이제 선을 또 잇게 돼서 연결되는, 여기가 시작점, 여기가 끝점이자 시작점, 여기가 끝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200 x 400이기 때문에 여기가 400 지점이고요. 400 지점이고 200 지점이기 때문에 x축으로 200만큼, 그 다음에 y축으로 400만큼, x축으로 200, y만큼 400 지점의 점이 찍혀서 이 점과 이 점이 서로 연결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문자열을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문자열 같은 경우에는 w차라는 타입을 썼는데, 이 w차는 유니코드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제 사용하는 16비트 2바이트 문자 타입이고요. 그래서 이건 이제 타입 데프 되어 있는 건데, 들어가 보시면 w차 t라는 타입이 이제 w차로 이제 타입 데프 된 걸 볼 수가 있고, 유니코드를 사용하기 위해서 사용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원래는 즉 1바이트 값을 1바이트만큼의 이제 문자들을 저장할 수 있는 변수 타입인 차를 썼는데, 차가 이제 영어하고 숫자 그 외 조금 이제 특수 문자를 표현을 할 수는 있지만, 뭐 한글이나 한자, 뭐 간자, 그런 언어들은 1바이트의 표현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유니코드로 통해서 이제 문자 하나당 2바이트 크기를 할당해서 진행을 하고요. 이렇게 W차로
생성을 해줬기 때문에 이 문자열 배열의 경우, 크기가 총 128바이트인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 2바이트짜리 문자열 64개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총 128바이트의 크기를 차지한다고 볼 수 있고요. 이렇게 WSPrintF는 이렇게 str 마우스라는 이제 문자열, 이제 할당받은 공간에다가 이렇게 이 양식을 통해서 문자를 생성을 해주고요. 이렇게 해서 이 문자열을 이 str 마우스가 참조할 수 있게 진행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타입을 보면은 엄마 type define WSPrint로 해가지고 얘를 포맷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개 들어올 수 있고, 여기 그냥 이제 변수가 이렇게 들어오나 보네요. 뭐 참조나 포인터가 하면은 얘를 통해서 이제 이 문자열들을 참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 문자열의 크기만큼, 즉 할당받은 64바이트만큼 128바이트가 이렇게 사이즈가 나오게 되겠죠. 이 사이즈를 이 텍스트 아웃에다 넣어주면은 이 문자열을 출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자열의 길이만큼, 즉 str 마우스가 할당받은 공간을 여기다가 넣어주는 게 아니라 이 strlen은 실질적인 문자열을 이제 세서 반환을 해주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여기 보시면 이제 x50 뭐 y 이렇게 해가지고 이 값들이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이 값들은 이제 여기서 이제 클릭하거나 뭐 움직이거나 할 때 받아온 값들이죠. 해서 텍스트를 출력을 해주게 되고, 이건 이제 사각형 그리는 거 아까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뭐 엔드 페인트 해가지고 뭐 페인트 끝났을 때 이제 호출해주는 함수인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오늘 여기까지 진행을 해봤습니다. 저 제대로 공부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함수드 API이다 보니까 일단 최대한 많이 써보면서 좀 빠르게 익숙해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앞으로도 이렇게 이론적인 거 있으면은 공유하고 구현한 코드 설명하는 쪽으로 이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